자, 이제 뭐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좀 협의를 진행을 해 보겠죠. 근데 다만 이제 협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협의는 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뭐 재산 분할할 대상이 뭐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 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상황과 같이 특별히 이제 쟁점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제 당장 이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소재에 이르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내가 스스로 이혼 소호 제기를 하게 됨에 있어서 뭐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하여야 될 자료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유 말고 기본적으로 이혼 소재기함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련된 정보인데, 내 것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관한 내용까지 일단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장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내가 원고, 그리고 상대 배우자는 피고가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건 본인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이름과 주소, 혹시 이제 또 통달 받을 주소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통달 받을 주소까지 이제 기재가 돼야겠고, 특이한 부분으로 이제 등록 기준지에 관한 정보가 기재가 되게 됩니다. 뭐 옛말로 이제 우리 본적에 관한 내용인데, 나 본적 주소 모르는데 어떡하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발급받으신 서류를 한번 보시면 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제일 위에 보시면 등록 기준지에 관한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표시가 다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할 때는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먼저 이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청구 취지의 먼저 1항으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게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뭐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로 지정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 부분으로는 양육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지 가집행에 관한 부분 순서로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한번 뭐 사례를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했으면 이제 청구 원인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청구 원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와 배우자가 언제 결혼을 해서 언제 혼인 신고를 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년생인 미성년 자녀가 이제 슬하에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혼인 생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혼인 파탄에 관련된 부분, 즉 이혼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성하고자 하는 소장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잘 작성을 해야겠죠. 한편으로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면서 이혼 사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사유가 해당되는지 관련해서는 한번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혹시나 이제 참고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를 간략하게 이제 기재를 하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혼인 생활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가 있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 배우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위를 했다, 등등의 이제 내용이 뭐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이거를 좀 더 보완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이제 배우자와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용, 그다음에 뭐 혹시나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사진이라든지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뒷받침하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뭐 CCTV, 블랙박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장을 작성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뭐 없었던 사실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 되게 작은 사건도 과장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위원회라든지 이제 판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단순히 이게 말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내가 입증할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서 나의 진술에 신빙성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위자료 청구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바에 따라서 이제 혼인 파탄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뭐 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얼마의 위자료를 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개인이 이제 작성함에 있어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 만에 하나 이제 내가 좀 재산 분할할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좀 수입료를 아끼려 하다가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내가 좀 아무래도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혹시나 모를 이제 손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다만 이제 오늘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직접 작성할 때 어떤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상대 배우자의 재산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표시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에 관한 부분도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재산의 그런 형성된 경위에 대해서 작성을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제 내 명의로 된 부동산 3억짜리가 있다라고 할 때, 뭐 이제 혼인 전부터 취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등기부상에 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혼인 전부터 취득하고 있었던 부동산입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인 이후에 취득을 하였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금을 어떻게 투입을 했는지, 순수하게 뭐 내 예금이라든지 내 대출로 이제 마련했다든가, 아니면 뭐 부부 공동 예금으로 마련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형성된 경위를 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 명의로 된 재산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의 그런 형성된 경위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한 것을 토대로 다음으로 작성될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입된 자금별로 기준을 해서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소득을 고려해서 하는 방법 등등의 뭐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를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한번 산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재산 분할 가액을 산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가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의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순재산과 배우자의 순재산을 합산한 결과에다가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분할할 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재산 분할 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양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한편으로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되는지와 관련된 좀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육이 적합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 뭐 등등 여러 요소를 고려를 해서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와 배우자의 소득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어떠한지 등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그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청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어 부분을 작성을 하면서 이혼 소장의 본문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작성을 하다 보면 좀 궁금하신 사항도 많고 좀 이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상에서 그런 뭐 자료들을 좀 참고하실 부분도 있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적절히 조언을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